남욱,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검찰의 수사 과정에 일단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른바 이제 저수지라고 하는데 자금들을 숨겨놨다가 숨겨진 자금들이 예. 어디로 흘러나간 그런 것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수사가 활기를 띠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빌미로 야 너 빠져. 그렇게 김만배가 이야기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김만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재명이 가지고 있었던 인허가권 때문이 아닌가. 이재명 시장을 뒷배로 할 수 있었던 인물은 그렇죠. 유동규가 아니라 김만배였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뭐 수사가 좀 진전됐다. 김용 부원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경선 자금일까요?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지금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 것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어느 정도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남욱,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진술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검찰의 수사 과정에 일단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저수지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자금들을 자금들을 숨겨놨다가 그 숨겨진 자금들이 예. 어디로 흘러나간지 필요하면은 예. 뽑아낼 수 있는 이른바 저수지 레저버네요. 네.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수사가 활기를 띠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욱은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부터 네. 실질적으로 뭐 민형사 소송이라든가 이런 이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부동산 개발 쪽에 올인합니다. 특화를 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역시도 저도 이제 뭐 제가 회계사다 보니까 업계에서 조금 이런 이력들을 좀 들어봤는데 예. 이분도 역시 부동산 개발에 올인하신 분. 네. 부동산 PF는 5년, 10년 내지는 이 정도 규모라면 평생 한 번만 성공해도 되는 거죠. 2조의 이익이 추산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사실은 평생을 두고 이거 한 번만 성공하면 이제 다 되죠. 말 그대로 대박 로또. 그렇죠. 네. 그렇죠. 로또에 몇 배가 될까요? 100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박 로또네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또에 한 1000배 정도 되는 건데 제가 한번 구체적인 사건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물론 그 이전에도 남욱 씨는 김만배 씨와 당연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뭐 김만배 씨는 마당발로 일컬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남욱 변호사는 여하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뭐 뇌물을 줬다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네. 여러 소송들이 걸려 있었고 그때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죠. 아까 제가 2조짜리 대장동 사업 중에 지주 작업이 한 80%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하. 자, 그런데 80%에 해당하는 지주 작업이 토지 강제 수용권 확보에 따라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기반이 갖춰졌는데 네, 지주 작업을 이제 토지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서 모두 다 해결해 버리면 이제 끝인 거죠. 예.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2014년 말에. 그런데 김만배는 수원지검에 아주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예. 이른바 50억 클럽도 마찬가지이고 쌍방울의 사회이사들에서도 가장 쉽게 변호사 법조인이라고 이제 크게는 범주 지어질 수 있는데 예.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수원지검이었거든요. 수원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의 입을 빌어서 이재명을 빌미로 야 너 빠져 네. 25%만 받고 빠져라고 했는데 그렇게 김만배가 이야기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팩트로 이어지는 것은 남욱이 구속. 네. 2015년 6월에 구속되고 급기야는 이 전체 사업의 주도권을 김만배가 가져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자면 자, 김만배가 주도권을 가져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남욱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을 테고 예.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되게 불안할 수도 있을 텐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건가요? 김만배는 2010년, 11년, 12년, 13년 아무런 대장동에 대해서 숟가락 놓을 권리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건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돈의 예. 문제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장동에 실제로 돈이 들어간 건 뭐 10억, 2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는 아니고 김만배는 도무지 이 사업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2014년 말 2015년 초에 예. 비로소 이재명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재명 시장이 너 있으면 빠지란다. 사업권 안 준단다. 그 말은 제 생각은 제 뇌피셜입니다. 김만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재명이 가지고 있었던 인허가권 때문이 아닌가. 예, 예. 분명히 그간의 사업의 공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행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업에서 김경영 회계사 분석한 데는 네네. 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중에서 이재명 시장을 확실하게 뒷배로 할 수 있었던 인물은 이건 김경률 회계사의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기대서 유동규가 아니라 김만배였다. 네네네. 뭐 김만배와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계가 예.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그 정도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남욱 변호사가 분명히 이제 그와 같이 말하니까요. 네. 이재명이 너가 빠지지 않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이 뭐였었냐면 남욱 너 25% 그러니까 4분의 1이고 예. 나 12.5% 8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재명 거야. 이런 발언을 이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김만배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김만배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김만배가 그러면은 난 그런 이야기 했다 안 했다 뭔 반응이 있나요? 현재 이제 알려지진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그분 발언이라든가 천화동인 원은 1호 이건 내게 아닌가 너희들도 알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죠. 지금 천화동인 1호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천화동인의 1호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군지는 네. 아직도 밝혀진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